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이르면 내년도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 탄도미사일의 전력화에 속도가 붙으면 남북 및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의 탄도미사일 경쟁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1톤으로 추정된다. ADD는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무-4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시험 평가 끝에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무-4가 올해 안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양산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두 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탄두 중량이 2톤으로 늘어나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게 된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사거리 증가에 따라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의 기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을 2톤까지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의 길을 열었다. ADD는 곧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개발에 나섰다. 현재 군이 보유 중인 현무는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현무-2A, 현무-2B, 현무-2C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이 있다. 군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하강 단계에서 활강, 상승하는 프롭 기동이 가능한 현무-2B 탄도미사일을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 중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트 엔진 기반인 현무-3 순항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도 크다. 대신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다. 육군도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 현무-4 개발 계획이 수립되자 작전 개념을 바꿨다. 육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개전 초기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현무-1, 현무-4 등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진지를 먼저 초토화하는 개념을 수립했다. 공격형 방위 시스템인 킬체인 체계와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을 수행하는 5대 게임 체인저다.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3개의 벨트에 나눠 배치되어 있다. 군과 국방연구기관은 현재 배치된 북한 미사일 축선을 편의상 3개 벨트로 명명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DMZ 인근 전방부터 후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3개 벨트 13개 기지에 중단거리 미사일과 ICBM 등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벨트는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50에서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스커드 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거리가 300에서 700km로 짧아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기 때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400여 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40대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벨트는 DMZ 북방 90에서 120km에 구축됐으며 노동 미사일 여단이 맡고 있다.
사거리 1200km로 300개 이상 배치된 노동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를 볼 때 주일 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다. 노동 미사일의 텔은 3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지역이다. DMZ에서 175km 북쪽인 이곳에는 30에서 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30대 안팎의 텔에 의해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구암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다 ICBM급인 KAN-08까지 3벨트 지역에 배치되면 하와이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된다. 탄두 2톤 벙커버스터 현무-4보다 센 미사일 기술 갖게 됐다. 청와대가 28일 발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주발사체와 직결돼 있다. 우주발사체는 우주 공간에 위성을 띄우는 추진체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사실상 액체연료 발사체만을 만들 수 있었다. 미사일 지침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때문이다. 항공우주연구원이 2021년 발사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 누리호가 대표적이다. 누리호엔 75톤급 추력의 액체연료 엔진이 달렸다. 그런데 이제부터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번 개정의 의의다. 장영돈 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는 기존 액체연료 로켓에 고체연료 로켓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에서 개발 중인 우주발사체는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이다. 지난 21일 한국군 최초의 군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도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한다.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추력이 더 커서 더욱 무거운 위성을 고고도에 올리려면 액체연료 개발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고체연료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고체연료가 액체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액체연료를 가지고 저궤도에 쏠 수 있지만 이는 짜장면 한 그릇을 1톤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고고도 위성을 올리는 데 쓰는 액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저궤도 위성에 쓰면 비효율적이라는 비유다. 여기서 저궤도 위성은 군사용 정찰 위성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24시간 위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고체연료 엔진 개발이 출발점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양수겸장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1979년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후 한국은 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탄두 중량을 늘려왔다. 이를 통해 현재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1톤의 현무-4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현무-4는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서 파괴력이 증강돼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급 미사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관계자들을 축하했던 미사일이 현무-4라는 게 군안팎의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 발사체에 쓰일 고체연료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기반까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액체연료는 보관이 어려운 데다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려 군용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써왔다. 즉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제한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장거리용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이 축적된다. 그래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허용은 기술적 측면에선 사실상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 현무-4보다 더 센 미사일을 개발할 기술 확보의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선임 연구위원은 민간용 로켓과 군사용 미사일은 거의 비슷하다며 민간용 고체연료 엔진 로켓의 기술은 군사용 고체연료 엔진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군의 감시, 정찰 능력의 발전, 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 마련,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등 세 측면을 미사일 지침 개정의 효과로 설명했다. 숨어있는 네 번째 효과는 미사일 개발 기술의 축적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극찬한 우리나라 미사일. 특정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모의 발사를 하는 바람에 꼭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지하 벙커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건 어떤 미사일일까요? 이름하야 현무 미사일. 최초의 국내 개발 탄도탄인 현무 미사일은 사정거리 180km 수준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데요. 1986년 국내 최초로 전력화된 마하 3 정도의 속도를 가진 미사일입니다. 1970년대 말엽, 박정희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모두 잘랐으나 북한을 위협할 주먹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백곰 미사일의 후속 사업으로 준비하다 잡아들여놨던 계획을 다시 끄집어내어 개발하게 되는데 그 미사일이 바로 현무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탄과도 비교당해왔기에 능력이 폄하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북한 공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바로 이 현무라고 합니다. 북한 공군의 전략상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비행장을 제대로 가동하려면 이 현무 미사일이 없어야 하는데, 현무의 수백 발 분산탄으로 비행장이 무용지물되면 전투기와 파일럿 그나마 겨우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연료이 있어도 출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런 현무 미사일은 현무-4까지 오면서 지하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합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1톤으로 추정되는 현무-4는 2017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 개정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진행되었는데요. 현무-4 개발 과정이 드러난 것은 지난 2020년 3월인데 국방과학연구소는 3월 24일 충남 태안 시험장에서 현무-4 두 발을 시험 발사했으나 한 발이 실패하고 4월 이후 추가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앞둔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 유성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이 현무-4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면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핵대량 살상무기 대응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 수준의 정밀도, 미국산 벙커버스터를 능가하는 위력, 검증된 기술 체계가 결합한 전략무기가 단기간에 실전 배치되는 길이 열린 셈이지요. 일반적으로 지하시설이나 벙커 파괴는 공대지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폭탄이 쓰이나 우리나라는 중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기술이 부족한 데다 항공기와의 체계 통합 문제,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 경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지하시설 파괴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해집니다. 특히나 북한은 자국의 지하철을 지하 100여 미터에 만들 정도로 지하시설들을 깊게 구축하는 편인데요. 벙커 또한 마찬가지로 깊게 구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고강도 콘크리트로 벙커로 만들고 그물처럼 정교한 지하 통로도 구축하기 때문에 이번 현무-4 미사일은 우리나라 군사력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무-4 미사일 한 발로는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두 발, 세 발 연거푸 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하시설을 관통하지 못하더라도 출입구나 전력 및 환기, 급수체계를 파괴한다면 북한의 전쟁 수행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강철비의 전작 소설판에서 이러한 개념이 등장한 바 있지요.
더군다나 이러한 미사일의 개발은 완성도를 갖추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략적 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안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적, 물적 소모가 불가피하게 되고 북중 국경과 가까운 지하시설 또한 안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다방면으로 그들을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현무사 개발 축하 문 대통령 최첨단 무기 등등.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하며 축하했다.